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던 고요한 겨울밤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깊고 적막한 산중턱에는 아주 작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웅크리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가 아주 맑고 다정한 오누이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집을 정성껏 가꾸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오누이의 작은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지만 둘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온기를 나누며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쌀독에 양식이 넉넉하지 않고 아궁이에 지필 장작이 부족할지라도 오누이는 늘 서로를 위하며 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기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하얗게 덮어버리는 듯한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화로에 남은 희미한 불씨를 뒤적이던 오빠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며 오라비가 내일은 산에 가서 땔감을 더 구해올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동생 역시 오빠의 따뜻한 눈빛에 빙그레 웃으며 오라버니와 함께 있으니 하나도 춥지 않다며 오히려 오빠의 낡은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립된 시간이었지만 이 낡고 작은 초가집 안만큼은 오누이의 깊은 우애 덕분에 세상 어느 곳보다도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이 되자 마당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낯선 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린 산짐승이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온 것인가 싶어 오누이는 숨을 죽이고 창호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문살에 작은 구멍을 내어 마당을 내다보았고 그 순간 놀라움에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얀 여우는 마치 전설 속에서 방금 걸어 나온 것처럼 신비롭고 영롱한 자태를 뽐내며 슬프고도 다급한 눈빛으로 닫힌 방문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고 동생도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오빠의 등 뒤에 숨어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는 하얀 여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미 여우는 오누이가 다가오자 경계하는 대신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가녀린 울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털뭉치들을 조심스럽게 눈밭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아주 어린 새끼 여우 3마리였고 추위에 파르르 떨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애처롭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여우는 오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치 이 가엾은 생명들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오누이가 채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어미 여우는 마지막으로 새끼들의 이마를 부드럽게 핥아준 뒤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오누이는 텅 빈 마당에 덩그러니 남겨진 가엾고 어린 새끼 여우들을 내려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조차 끼니를 걱정하며 이 매서운 겨울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처지였기에 이 연약한 생명들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도 무겁고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지쳐 점점 굳어가는 새끼 여우들의 가쁜 숨소리를 듣자 마음 약한 오누이는 도저히 이 어린 것들을 차가운 눈밭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서둘러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덜덜 떠는 새끼 여우들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생 역시 재빨리 아궁이에 남아있던 잔불을 긁어 모아 화로에 담고 자신들이 덮고 자던 하나뿐인 낡고 얇은 이불을 가져와 아랫목에 정성껏 깔아주었습니다. 오빠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불쌍한 생명들이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여우들을 쓰다듬었고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든 우리가 이 겨울을 함께 버텨내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누이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 덕분인지
꽁꽁 얼어붙었던 새끼 여우들의 몸이 서서히 녹으며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오빠는 마을로 내려가 며칠 동안 모아두었던 귀한 땔감을 팔아 우유를 조금 구해왔습니다. 아직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새끼 여우들을 위해 동생은 1000조각의 따뜻한 우유를 적셔 정성스럽게 한 방울씩 입가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운이 없어 고개를 떨구던 녀석들도 우유의 달콤한 맛을 보더니 이내 작은 혀를 날름거리며 허겁지겁 우유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맑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비록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속만큼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넉넉하고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새끼 여우들은 오누이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털에 윤기가 흐르고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좁고 허름한 방 아니었지만 여우들은 오누이의 무릎 위를 이리저리 뒹굴며 장난을 쳤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매서운 겨울의 추위마저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가오는 것엔 한파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쌀독 때문에 늘 무거운 걱정이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열심히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고 허들의 시를 해야만 동생과 여우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동생 역시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하고 낡은 옷가지를 기우며 오빠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 오라버니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기에 동생은 오빠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속상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동생은 밥을 먹을 때도 자신의 몫을 슬쩍 덜어 오빠의 밥그릇에 밀어 넣었고 오빠는 그런 동생의 깊은 배려를 알기에 짐짓 모르는 척 맛있게 밥을 넘기며 속으로 굵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이 남매가 서로를 위하는 지극한 마음과 새끼 여우들을 향한 순수한 애정만큼은 눈보라치는 산속을 환하게 밝히는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오누이는 먹을 것을 아끼고 또 아껴가며 새끼 여우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차가운 외풍이 스며들까 걱정되어 동생은 여우들을 품에 안고 잤고 오빠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밤새도록 문 앞을 굳건히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춥고 배고픈 겨울에는 이웃을 돌아보기 힘든 법인데 이 가난한 오누이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아무런 대가 없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이었기에 오누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고요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들이 눈을 뜬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떠올라 초가집 마당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오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마당 한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로 향했는데 분명 어제 땔감이 거의 바닥나 몇 개 남지 않았던 장작이 어느새 원래대로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피곤하여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장작 더미는 마치 누군가 밤새 새로 베어다 놓은 것처럼 든든하고 빼곡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대체 누가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와 장작을 두고 간 것인지 의아해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상한 일은 장작 더미에서 끝나지 않았고 부엌으로 들어간 동생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여기 좀 보시라며 가리킨 곳에는 분명 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줌을 털어 밥을 지었던 낡은 쌀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쌀독 안에는 윤기가 흐르고 뽀얀 하얀 쌀이 가득 채워져 마치 누군가 요술을 부린 것처럼 넉넉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 기적 같은 일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편 혹시라도 산신령님이 자신들의 착한 마음을 굽어 살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오누이는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찰진 쌀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방 안에서 뒹구는 새끼 여우들과 함께 배불리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방 안은 아궁이에 장작을 조금만 지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봄날처럼 훈훈한 온기가 돌며 추운 겨울의 기운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밖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오누이의 작은 초가집 안은 세상 근심이 모두 사라진 듯 평화롭고 따스한 웃음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끼 여우들은 배가 부른 듯 기분 좋게 꼬리를 살랑거리며 오누이의 품에 안겨 평온하게 잠들었고 오누이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 속에서도 오빠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완벽하게 지워버리지 못하고 굳게 닫힌 방문 밖에 눈 덮인 마당을 자꾸만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에 까닭 없는 은혜는 없고 소문은 발이 달려 금방 멀리 퍼져나가는 법이기에 이 신비로운 비밀이 행여나 나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겪은 이 기적 같은 일들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났고 단호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깊은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 신비한 하얀 여우들을 자신들의 목숨을 다해 안전하게 지켜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오누이가 이 작은 비밀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기이한 일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끌어모으기 마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불어온 차가운 바람은 오누이 집 굴뚝에서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솟아오르는 뽀얀 연기의 흔적을 마을 사람들의 코끝으로 실어날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웃들은 혹독한 겨울에 저렇게 땔감을 펑펑 쓰며 매일 따뜻한 밥을 짓는 오누이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운 좋게 일거리를 얻어 양식을 조금 구했나 보다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변함없는 그 풍요로운 모습에 점차 이상한 호기심이 마을 곳곳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묘한 분위기 속에서 오빠는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줄이고 방 안에서 새끼 여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바깥의 눈길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오빠의 품으로 새끼 여우 한 마리가 기어올라 자신의 작고 하얀 머리를 부드럽게 비비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순수하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오빠는 미소를 지었고 동생 역시 여우들을 쓰다듬으며 오라버니 이 아이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임이 틀림없다고 속삭이듯 기뻐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춥고 삭막하며 알 수 없는 소문들로 서서히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이 작고 허름한 방 안만큼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한 완전한 평화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남매는 나란히 누워 새끼 여우들이 내는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깊고 깊은 대화를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동생은 오빠에게 언젠가 이 아이들이 다 자라면 자신들의 진짜 엄마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떠나가게 될지 슬픈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오빠는 애써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린 눈물 없이 환하게 웃으며 보내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이 생명들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따뜻한 온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만 오누이는 기적에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곁에 머무는 이 순수한 생명들에게 온전히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오누이의 아름다운 심성과 달리 바깥 마을의 상황은 조금씩 오해와 억측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물들며 조용한 산골 마을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빈쌀독에서 끊임없이 쌀이 나오고 바닥난 장작이 다시 채워진다는 허황된 이야기까지 덧붙여가며 낡은 초가집의 미스터리를 자기들 멋대로 부풀려서 해석하기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평소에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어떤 친척 어른의 귀에 이 신기하고도 수상쩍은 소문이 쏙 들어가고 말았으니 이제 곧 닥칠 큰 시련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에 어둡고 그저 착하기만 한 오누이는 폭풍전야의 이 어지러운 마을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문창호지를 투과해 방 안을 비추자잠에서 깬 새끼 여우들이 기지개를 켜며 꼬리를 흔들고 오빠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동생은 밤새 정성스럽게 끓여둔 따뜻한 흰죽을 예쁜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여우들 앞에 놓아주었고 여우들은 작고 붉은 혀로 죽을 야금야금 아주 맛있게 핥아 먹었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는 혹독한 겨울날에 얼어붙은 공기를 말끔히 녹여주었고 오빠는 그 따스한 풍경을 마음에 담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흘러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영원히 이대로 포근한 안전지대로 남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마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의 장난이라고 무심히 넘겨버렸습니다. 그 즈음 여우들은 이제 제법 다리에 힘이 생겨 방 안을 뛰어다니며 서로 뒹굴고 장난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털은 갓 내린 눈송이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까만 코와 반짝이는 맑은 눈망울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은은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그 귀여운 녀석들이 혹여나 문살 밖으로 튀어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방문 앞을 두꺼운 병풍으로 가로막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음껏 눈밭을 뛰어놀고 싶어 하는 녀석들을 좁은 방 안에 가둬두어야 하는 현실이 미안했지만 세상의 모진 시선으로부터 이 어린 것들을 보호할 방법은 꽁꽁 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빠는 저녁 무렵 잠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깊고 긴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바랐습니다. 봄이 되어 산에 꽃이 피고 얼었던 시냇물이 녹아내리면 이 신비로운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다시 깊은 산속 어미 여우가 돌아올 만한 곳으로 보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넓고 차가운 이 초가집에 불쑥 찾아온 기적이 자신들을 지켜준 만큼 자신들도 헛된 욕심 없이 순리대로 그 기적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난 속에서도 바르게 자란 오누이가 지켜온 삶의 철학이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고 낡은 집을 부끄럼 없이 지켜나가는 유일하고 떳떳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동생 또한 오빠의 흔들림 없는 그 굳은 마음을 누구보다 곁에서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신비한 일이 일어나 쌀독이 가득 차도 결코 자만하거나 태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마당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으며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지 모를 불시의 만남에 대비하며 일상의 평온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올 때마다 두려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새끼 여우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볼 때면 이내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자신들의 소중한 비밀을 무참히 짓밟지 않고 조용히 비켜 가주기만을 날마다 소원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늦은 오후, 언제나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저녁밥을 안 치던 오누이는 무심코 담장 밖에서 누군가 불쑥 쳐다보는 매서운 시선을 느끼고 흠칫 놀랐습니다. 슬쩍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곳에는 평소 마을에서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즐기고 욕심 많기로 악명 높은 친척 어른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집안을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부엌문을 닫았고 동생은 놀란 마음에 서둘러 방문 앞을 가로막은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무거운 예감 속에서 오누이는 앞으로 닥칠 험난한 폭풍우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막막함에 휩싸인 채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자 오빠는 문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혹시라도 새끼 여우들의 작은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치지 않도록 방 안의 등불마저 희미하게 낮추어 버렸습니다. 이 고요하고 쓸쓸한 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지나가 주기만을 바라며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든 하얀 여우들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오누이는 그 어떤 험난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 여리고 신비한 생명들만큼은 자신들이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작고 낡은 초가집에는 불안과 긴장감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지만 남매의 순수하고 강인한 마음만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처럼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차가운 바람 소리는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마치 바깥에서 불어닥칠 험난한 소문과 낯선 발자국 소리를 미리 경고하는 듯 어수선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평소 오누이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 친척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 평화로운 초가집의 문을 거칠게 두드릴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몹시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작은 생명들을 정성껏 돌보아온 오누이에게는 이 오해를 풀고 소중한 것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긴장된 침묵만이 무겁게 감도는 이 차가운 겨울밤 속에서 오누이는 곧 다가올 아침에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시련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낡은 초가집 마당을 비추기도 전에 마을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이 눈보라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여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던 오누이네 집 부엌에서 매일같이 하얀 쌀밥 짓는 냄새가 나고 아궁이에는 질 좋은 땔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촌장댁 하인부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까지 모두가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 수군거리며 필시 오누이가 산속에서 숨겨진 산삼을 캐었거나 도적들이 묻어둔 금은보화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두 눈을 번뜩인 사람은 평소 남의 재물을 탐내고 욕심이 많기로 마을에서 악명 높은 오누이의 먼 친척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오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돕기는커녕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이리저리 뒤지다가 실망하며 발길을 돌렸던 아주 심술궂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누이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고 혹시라도 그들이 부모님이 몰래 숨겨둔 유산을 이제야 찾아내어 자기들끼리만 몰래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친척 아저씨는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눈길을 헤치며 당장 오누이의 낡은 초가집으로 숨가쁘게 달려가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 박담장 너머로 고개를 삐죽 내밀고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운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보며 수상한 낌새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굴뚝에서는 끊임없이 훈훈하고 구수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열린 부엌문 틈으로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가마니와 잘 마른 장작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는 믿기 힘든 풍경이 그의 탐욕스러운 두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이를 엿본 친척 아저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마치 걱정해서 찾아온 어른인 양 행세하며 불쑥 쌀이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동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방 안에서 새끼 여우들을 돌보던 오빠도 다급히 문을 굳게 닫아걸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이 요새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잘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 많은 재물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며 오누이를 매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저 운 좋게 산에서 질 좋은 땔감을 넉넉히 구했고 이웃들이 조금씩 적선해 주신 덕분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의심과 탐욕 속에서 살아온 친척 아저씨가 그런 뻔하고 어설픈 변명에 순순히 속아 넘어갈 리가 없었고 오히려 오빠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채고는 더욱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이리저리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더니
기어코 굳게 닫힌 방문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방 안에서 뭔가 이상하고 따뜻한 기운이 새어나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문고리를 잡고 확 열어젖히려는 신용을 하며 이 방 안에 도대체 무엇을 숨겨두었길래 대낮부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느냐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오빠는 다급하게 그의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으며 아내는 지금 동생이 알아누워 있어 찬 바람을 쐬면 안 되니 제발 돌아가 달라고 식은땀을 흘리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동생 역시 오빠의 말에 맞추어 방문 너머에서 콜록콜록 헛기침을 하며 아픈 척을 연기했고 그제야 친척 아저씨는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당장은 억지로 문을 열지 못한 채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친척 아저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며칠 내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독한 눈빛을 남긴 채 씩씩거리며 낡은 초가집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동네 사람들을 붙잡고 오누이가 방 안에 금송아지라도 숨겨놓은 것이 분명하다며 그 낡은 초가집에서 보통 짐승이 아닌 기이하고 짐승 특유의 냄새가 났다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장되고 악의적인 입방아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제 오누이의 집은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을 넘어 무언가 요사스러운 주술이나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흉흉한 소문으로 번져갔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느새 낡은 초가집이 둔갑한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둔갑하여 마을 전체를 불안하고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나간 오빠를 향해 마을 아낙네들은 슬금슬금 피하며 수군거렸고 냇가에 물을 기르러 간 동생에게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인심이 매섭게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적인 호기심이 자신들의 낡고 초라한 보금자리를 향해 날카로운 창끝처럼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오누이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하얀 새끼. 여우들은 바깥 세상의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누이의 품에서 평화롭게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우들은 제법 몸집이 커져서 방 안을 공중공중 뛰어다녔고 기분이 좋을 때면 그들의 하얀 털에서 은은하고 신비로운 달빛 같은 광채가 뿜어져 나와 어두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오누이는 이 아름답고 영험한 생명들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울음소리도 제법 또렷해져서 혹시라도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며 문틈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특히 가장 덩치가 큰 첫째 여우는 호기심이 많아 자꾸만 문창호지 밖으로 비치는 그림자를 향해 앞발을 내밀며 장난을 치려 했기에 오누이의 애를 태웠습니다. 오빠는 부드럽게 첫째 여우를 안아 올리며 지금 밖에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리니 조금만 더 이 좁은 방에서 참아달라고 타이르듯 속삭였습니다. 여우는 마치 오빠의 걱정 어린 마음을 온전히 이해라도 한다는 듯이 까만 코를 오빠의 볼에 다정하게 비비며 얌전히 무릎 위로 엎드렸고 그 따뜻한 체온은 꽁꽁 얼어붙은 오누이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처럼 며칠 뒤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숨어버린 아주 어둡고 적막한 밤에 예기치 않은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마당에 나와 있던 동생이 깜빡 잊고 방문을 살짝 열어둔 틈을 타 호기심 많은 막내 여우가 마당으로 쪼르르 빠져나와 하얀 눈밭을 뒹굴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란 동생이 다급히 막내 여우를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때마침 집 주변을 몰래 배회하며 염탐하고 있던 친척 아저씨의 날카로운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하얀 꼬리를 정확히 포착하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이었지만 달빛을 머금은 듯 신비롭게 빛나는 하얀 털과 그 짧은 순간에도 느껴지던 영험한 기운은 도저히 평범한 집짐승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필시 저 오누이가 천년 묵은 배겨울을 숨겨두고 요술을 부려 재물을 얻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비밀을 이용해 오누이를 협박하고 그 집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을 자신의 차지로 만들겠다는 끔찍하고도 탐욕스러운 계획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세우며 어둠 속으로 음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고요하던 마을 공터에 친척 아저씨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입에 거품을 물며 오누이의 집에 숨겨진 요괴에 대해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젯밤 그 집 마당에서 하얀 빛을 내뿜는 꼬리 9개 달린 요물 여우를 똑똑히 보았다며 당장 그 요물을 쫓아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큰 재앙이 닥치고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원래부터 흉흉한 소문에 마음이 흔들리던 동네 사람들은 친척 아저씨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선동되어 점차 두려움에 휩싸였고 오누이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험악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그 소식은 바치를 하러 나가려던 오누이의 귀에도 마을 꼬마들의 입을 통해 재빠르게 전해졌고 두 사람은 공포에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쥐며 눈물을 뚝뚝 흘렸고 오라버니 이제 저들이 우리를 내쫓고 저 가엾은 아이들마저 죽이려 들 텐데 어쩌면 좋냐며 두려움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오빠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동생의 어깨를 꽉 감싸 안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과 저 맑은 아이들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오누이는 즉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과 방문을 모두 단단히 걸어 잠근 뒤 장롱과 무거운 가구들을 끌어와 문을 막으며 방어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던 새끼 여우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의 잠에서 깨어나 불안한 눈빛으로 낑낑거렸고 오빠는 그들을 이불 속 깊숙이 숨겨주며 쉬타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집 밖에서는 어느새 농기구와 몽둥이를 든 몇몇 성남마을 청년들이 친척 아저씨의 선동에 넘어가 초가집 담장 주변으로 스멀스멀 몰려들기 시작하며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힌 초가집 뒷문 쪽에서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가볍게 두세 번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오누이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빠가 숨을 죽이고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문 밖에서는 아주 낮고 인자한 목소리로 나다 아가들아 너무 놀라지 말고 어서 문을 조금만 열어보아라 하는 친숙한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오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큰 은혜를 입어 평소 오누이를 친손주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시던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지긋하신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오빠는 서둘러 뒷문을 살짝 열어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고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불안에 떠는 오누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하고 주름진 손으로 꼭 쥐어주며 다독였습니다. 할머니는 밖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마을 사람들이 저 탐욕스러운 친척의 거짓말에 넘어가 눈이 멀었으니 너희들이 무척 두렵고 외로울 것이라며 깊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고 저희는 그저 눈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들을 거두어 보살핀 것뿐인데 어찌하여 이리 모진 시련이 오느냐며 서럽게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누이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방 안쪽 이불 밑에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눈부시게 하얀 새끼 여우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저리도 맑고 영롱한 짐승이 있다니 참으로 하늘이 너희의 착한 마음을 어여삐 여겨내린 귀한 인연이 틀림없다며 할머니는 두려움 대신 깊은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할머니의 얼굴은 다시 진지해졌고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인연이라도
세상의 검은 욕심과 마주하게 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걱정 어린 충고를 준비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빠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눈먼 욕심에 사로잡힌 자의 어두운 그림자를 너희에 맞고 순수한 집에 함부로 들이지 말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뼈있는 충고는 두려움에 흔들리던 오누이의 마음에 굳건한 기둥처럼 깊이 박혔고 오빠는 그제야 맹목적으로 숨고 도망치는 것만이 이 집과 여우들을 지키는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실이란 아무리 두꺼운 이불로 덮어두어도 결국 스스로 빛을 내어 세상에 드러나는 법이니 너희의 그 맑은 양심을 무기 삼아 저들의 거짓된 탐욕에 당당히 맞서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오누이의 얼굴에는 드리워졌던 짙은 공포와 두려움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대신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단단하고 굳센 용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의 그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집과 여우들을 어떠한 억제 앞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누이의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신 뒤 내일 날이 밝으면 큰 소란이 일 터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당부를 남기시고는 다시 어두운 뒷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오누이는 방 가운데에 마주 앉아 무럭무럭 자란 새끼 여우들을 품에 안고 내일 마을 사람들과 친척 아저씨가 들이닥칠 때 어떻게 대처할지 차분히 의논했습니다.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척 연기하며 방 안에서 숨죽여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오빠는 우리가 진실하고 떳떳하게 나선다면 여우들의 맑은 기운이 우리의 진심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깥의 매서운 칼바람은 대문을 부술듯이 세차게 몰아쳤지만 오누이의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지혜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며 그 어떤 추위와 두려움도 녹여버릴 만큼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친척 아저씨는 주막에 앉아 동네 건달들과 촌장의 하인들에게 술을 대접하며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오누이의 집을 덮쳐 요괴를 몰아내고 숨겨진 재물을 찾아 나누자며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요물을 핑계 삼아 오누이를 쫓아내고 그 집과 재물을 독차지할 생각에 혼자 실실 웃음을 흘렸고 술기운에 취한 마을 사람들도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그의 악독한 계획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뭉친 어리석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공격하려는 것이 요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맑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폭력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친척 아저씨를 선두로 한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험악한 기세로 오누이의 초가집 마당 앞을 시끄럽게 에워쌌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굳게 닫힌 쌀이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며 요괴에게 홀린 멍청한 오누이야. 당장 문을 열고 요물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협박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끔찍하고 포악한 고함 소리에 새끼 여우들은 놀라 오빠의 품으로 파고들었지만 오누이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올 정면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오빠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라고 말했고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여우들의 하얀 털을 가지런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마을 사람들의 성난 고함이 낡은 초가집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방 안의 오누이는 맑은 눈빛을 반짝이며 천천히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탐욕스러운 위협 속에서도 이윽고 벌어질 엄청나고 눈부신 기적의 순간을 향해 숨막히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굳게 닫힌 쌀이문을 부수려는 둔탁하고 거친 몽둥이 소리와 성난 사람들의 고함이 뒤섞여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낡은 초가집 전체를 위태롭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마침내 참을성을 잃고 굵은 통나무를 가져와 대문을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고, 그 무지막지한 충격에 오래된 대문은 쩍쩍 갈라지는 비명을 지르며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듯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 안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던 오누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파괴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침착하게 새끼 여우들을 두꺼운 솜이불 속으로 깊숙이 밀어넣으며 안전을 확보하려 했었습니다. 마침내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쌀이문이 속절없이 부서져 내리고 눈먼 욕심에 사로잡힌 친척 아저씨와 험악한 표정의 마을 사람들이 마당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오누이가 숨어있는 방문 앞까지 단숨에 다가와서는 이 요망한 것들아, 당장 그 문을 열지 못하겠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누이가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그는 들고 있던 몽둥이로 방문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얇은 창호지는 힘없이 찢겨나가며 찬바람과 함께 성난 사람들의 섬뜩한 눈빛이 방 안으로 날카롭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난입한 친척 아저씨는 마치 먹잇감을 찾은 굶주린 승냥이처럼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좁은 방 안을 구석구석 살벌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산에서 주워온 금은보화가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며 다그치는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 배어 있어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등 뒤에 섬마을 사람들은 아직 요괴가 나타날까 두려워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열린 문틈으로 고개만 내민 채 웅성거렸지만 친척 아저씨는 그들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오누이의 초라한 세간살이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미친 듯이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두 팔을 벌려 공포에 질린 동생과 여우들이 숨겨진 이불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는 아저씨가 찾으시는 그런 금은보화 같은 것은 결단코 없다고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낡은 집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 남의 재물을 탐하거나 요사스러운 짓을 벌인 적이 없으니 부디 오해를 풀고 돌아가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황금빛 환상에 깊이 빠져버린 친척 아저씨의 귀에는 오빠의 진실하고 간절한 목소리가 그저 변명으로만 들릴 뿐 그의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친척 아저씨는 오빠의 말을 무시한 채 내 놈들이 이리도 숨기는 것을 보아하니 필시 이 방 어딘가에 엄청난 보물을 감춰둔 것이 틀림없다며 더욱 거칠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선반 위에 놓인 낡은 그릇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진 작은 상마저 발로 걷어차 버리며 오누이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이 방바닥에 날카롭게 흩어지고 흙먼지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오누이는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처참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동생은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떠는 새끼 여우들이 행여나 다칠까봐 두꺼운 이불 위로 몸던져 그들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소란에 놀란 새끼 여우들은 낑낑거리는 앓는 소리를 내며 동생의 품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동생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가들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널 지켜주겠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가여운 생명들이 내는 미세한 울음소리와 이불의 미세한 움직임마저도 보물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친척 아저씨의 예민한 감각을 피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척 아저씨의 예리한 시선이 동생이 엎드려 있는 방구석의 불룩한 이불 더미에 정확히 꽂혔고 그는 직감적으로 저곳에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밖에서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것 보시오. 저 이불 밑에서 요사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아하니 필시저기에 마을을 망칠 요괴를 숨겨둔 것이 분명하다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한 그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치켜들고는 당장 저 요망한 짐승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며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동생과 이불더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오빠는 다급히 동생과 여우들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얇은 어깨로 친척 아저씨의 앞을 필사적으로 저지했고,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결코 사람을 해치는 요괴가 아니라고 울부짖으며 방어했습니다. 흥분한 친척 아저씨가 휘두른 팔에 맞아 오빠의 뺨에 붉은 상처가 나고 바닥에 뒹굴었지만 오빠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여우들을 향해 뻗어오는 아저씨의 거친 손길을 온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아무리 매를 맞고 짓밟려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오빠의 그 처절하고 강인한 모습은 비록 체구는 작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그 어떤 무사보다도 굳건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친척 아저씨는 오빠를 거칠게 걷어차 밀쳐내고는 마침내 방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동생의 어깨를 붙잡아 매몰차게 옆으로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비명소리와 함께 여우들을 덮고 있던 낡고 두꺼운 소미불이 바닥으로 흘러내리기 직전 놀랍게도 그 이불 틈새에서 평범한 동물이 낼 수 없는 신비롭고 영험한 하얀 빗줄기가 서서히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을 가르고 쏟아지는 은하수처럼 맑고 투명한 그 빛은 순식간에 어두컴컴했던 방 안을 환하게 비추며 험악하게 찌푸려 있던 친척 아저씨의 얼굴마저 대낮처럼 훤히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신비롭고 따스한 빛은 매서운 겨울바람마저 훈훈하게 녹여버릴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찢어진 방문 너머로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그 경이로운 광경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괴가 내뿜는 불길한 기운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것과 달리 너무나도 포근하고 성스러운 빛의 기운에 압도되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으며 넋을 잃고 방 안을 주시했습니다. 폭력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낡은 초가집이 순식간에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 속에서 오직 탐욕에 찌든 친척 아저씨만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친척 아저씨의 탁한 두 눈에는 그 신비로운 하얀 빛마저도 숨겨둔 금은보화가 뿜어내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보였기에 그의 탐욕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바꿀 엄청난 보물 덩어리가 분명하다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떨리는 두 손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소미불을 향해 탐욕의 소나기를 거침없이 뻗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보물을 팔아 큰 기와집을 사고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할 헛된 망상만이 가득 차 있어 그 빛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낡은 이불이 친척 아저씨의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으로 휙 벗겨지자 그 안에서는 금은보화 대신 눈보다 더 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아름다운 새끼 여우 3마리가 그 경이로운 자태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녀석들의 하얀 털 끝에서는 별빛처럼 영롱한 광채가 끊임없이 부서져 내렸고 맑고 투명한 까만 눈망울은 방 안으로 들이닥친 폭력적인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깊고 고요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덩치는 작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기운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산신령처럼 숭고하고 신비로워서 이를 마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보물을 기대했던 친척 아저씨는 이불 속에서 짐승이 튀어나오자 잠시 실망한 듯 당황했지만 이내 여우들이 뿜어내는 빛의 가치를 깨닫고는 더 크고 간교한 욕심에 사로잡혀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눈알을 번뜩이며 이 녀석들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 귀족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길 수 있는 영물임이 틀림없으니 이것들을 생포하여 한양으로 가져가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요괴를 몰아내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의 거칠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오로지 신비로운 생명을 팔아넘겨 자신의 배를 불리겠다는 잔혹하고 추악한 본성만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하고 이기적인 말을 들은 오빠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눈먼 욕심에 사로잡힌 자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지 말라는 지혜로운 충고를 다시금 깊이 떠올렸습니다. 지금 분노에 휩싸여 저 탐욕스러운 자와 똑같이 몽둥이를 들고 폭력으로 맞선다면 이 맑고 순수한 생명들이 머무는 집은 결국 씻을 수 없는 피와 오점으로 얼룩져 버릴 것이 자명했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꽉 쥐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 위기를 폭력이 아닌 맑고 떳떳한 진실로 극복해야만 이 집과 여우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바닥에 쓰러진 동생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등 뒤로 보호한 뒤 친척 아저씨를 향해 이 아이들은 하늘이 가여운 우리 남매에게 보내준 귀한 인연이지 당신이 함부로 탐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욕심으로 이 신성한 생명들을 더럽히려 든다면 결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니 당장 그 더러운 손을 거두고 이 맑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오빠의 그 단호하고 기백 넘치는 외침은 찢어진 창호지를 넘어 마당에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며 웅성거리던 군중들을 일순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척 아저씨는 콧방귀를 뀌며 조그만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에게 훈계질이냐며 비아냥거렸고 씩씩거리며 가장 덩치가 크고 빛이 강한 첫째 여우의 목덜미를 움켜쥐기 위해 커다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평소 오누이의 품에서 얌전하게 재롱만 부리던 첫째 여우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적인 소리로 크르릉거렸고 그 작고 여린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던 하얀 빛이 순식간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경계가 아니라 맑고 순수한 영역을 침범하려는 탁한 탐욕에 대한 거대한 자연의 경고이자 눈부신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신비로운 신호였습니다. 여우의 몸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 강렬하고 순수한 빛의 파동은 마치 단단하고 투명한 방패처럼 친척 아저씨의 거친 손을 강력하게 밀어냈고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부딪힌 듯 억소리를 내며 뒤로 크게 낮아빠졌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당황한 친척 아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저릿한 손을 감싸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았고 마당에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놀라움에 짧은 탄성을 내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폭력과 강압으로는 결코 꺾을 수 없는 맑고 영험한 힘이 이 초라한 초가집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경이롭고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친척 아저씨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오빠는 그동안 이 소중하고 맑은 아이들을 좁고 어두운 방 안에만 꽁꽁 숨겨두려 했던 자신들의 두려움이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와 헛소문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밝은 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모든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이치를 이제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오빠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더 이상 이 좁은 방 안에서 숨어 지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기적을 투명하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굳게 잡고는 동생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저 아이들을 품에 안으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 저들의 어리석은 오해를 풀고 이 아이들의 진정한 맑음을 증명해 보일 때가 왔다고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우리를 의심하고 몰아내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숨기지 않고 떳떳하다면 이 맑은 여우들의 빛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반드시 녹여줄 것이라며 오빠는 동생의 창백한 볼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오라비의 위로 덕분에 동생의 눈가에 맺혀 있던 두려움의 눈물은 어느새 마르고
그 자리에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꽃송이처럼 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험악한 기세가 두려워 주춤거리던 동생도 오빠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바닥에 앉아있는 새끼 여우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두 팔을 뻗었습니다. 녀석들은 마치 동생의 굳은 결심을 응원하기라도 하듯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그녀의 품으로 차례차례 안겨들었고, 세 마리의 여우가 내뿜는 부드럽고 따스한 빛은 동생의 몸 전체를 감싸 안으며 신비로운 후광처럼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역시 동생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부서진 방문을 넘어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세상 밖으로 나설 숭고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오누이가 여우들을 안고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바닥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친척 아저씨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어디 감히 그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도망치려 하느냐며 또다시 길을 가로막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오누이의 품에 안긴 여우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맑고 투명한 빛을 뿜어내자 그 신비로운 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하고 단단한 장막을 형성하여 친척 아저씨의 탁하고 더러운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친척 아저씨는 빛의 장벽에 부딪혀 다시 한번 튕겨나가며 흙바닥에 처박혔고, 오누이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의 옆을 지나쳐 고요하고도 위험있게 밖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서진 낡은 방문의 문지방을 넘어 오누이가 눈 덮인 넓은 마당으로 완전히 걸어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마당은 일순간 거짓말처럼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품에 안긴 하얀 여우들이 내뿜는 영롱하고 따뜻한 빛은 회색빛 겨울 하늘 아래에서 마치 작은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며 마당에 모인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몽둥이를 치켜들고 당장이라도 오누이를 내쫓을 기세로 분노하던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오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눈부신 하얀 여우들의 아름다운 자태와 그들이 내뿜는 포근하고 성스러운 기운 앞에서 자신들이 들고 온 무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괴가 뿜어내는 저주받은 기운이라면 뼈가 시리도록 차갑고 음산해야 마땅하거늘 지금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빛은 한겨울의 추위마저 있게 만들 만큼 따스하고 다정하여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쥐고 있던 몽둥이를 눈밭 위로 툭 떨어뜨리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나 분노 대신이 알 수 없는 기적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올린 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맑고 당당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그동안 초가집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을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눈보라가 무섭게 치던 밤에 어미 이르니 가엾은 새끼 여우들이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얼어 죽어가는 생명을 참아 외면할 수 없어 방 안으로 들여 체온을 나누며 정성껏 돌보았을 뿐이라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거나 흉악한 요괴를 숨겨두고 주술을 부렸다는 소문은 모두 저 탐욕스러운 친척 아저씨가 지어낸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오빠의 눈가에는 진정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집에서 났던 훈훈한 연기와 떨어지지 않던 넉넉한 양식은 결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아이들이 자신들을 거두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베풀어준 작고 따뜻한 기적이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맑은 생명들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치거나 저주를 내린 적이 없으며 오직 춥고 배고픈 우리 남매에게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위안을 주었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진심이 꾹꾹 담긴 오빠의 그 간절한 호소는 차가운 눈바람을 타고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깊이 파고들며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진실된 고백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동요하며 자신들의 성급함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방 안에서 겨우 기어나온 친척 아저씨가 다급하게 끼어들며 사람들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속지 마시오. 저 맹랑한 놈이 요물의 힘을 빌려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고 저 비싼 영물들을 빼앗아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며 끝까지 사람들을 선동하려 발악했습니다.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빼앗긴 보물에 대한 지독한 집착만이 흉측하게 얽혀 있어 방금 전 오빠가 보여준 맑고 순수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추악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친척 아저씨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도 더 이상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히 대지에 두 발을 디딘 채 품에 안긴 여우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맑고 단단한 시선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폭력과 탐욕으로 무장한 거짓 세력이 발악을 거듭할수록 오누이와 하얀 여우들이 내뿜는 결백하고 순수한 빛의 파동은 더욱 거대하고 눈부시게 타오르며 온 마당을 진실의 온기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과 진실, 탐욕과 순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팽팽한 마당 한가운데서 모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적의 여우들이 보여줄 다음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야기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진실된 외침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먼 친척 아저씨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서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저 교활한 오누이의 새치혀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저 빛나는 짐승들을 당장 한양의 높은 대감들에게 팔아넘기면 우리 모두 평생 일하지 않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끝없이 유혹했습니다. 아저씨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굵은 몽둥이를 다시 거칠게 집어들고는 핏발선 두 눈을 불이 나게 번뜩이며 오누이의 품에 안겨있는 하얀 여우들을 강제로 빼앗으려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아저씨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동생의 코앞까지 험악하게 들이닥친 그 아찔한 순간 동생의 품에 얌전히 안겨있던 세 마리의 하얀 여우가 일제히 허공으로 사뿐히 뛰어올랐습니다. 여우들은 깃털처럼 가볍게 눈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앉더니 이제껏 보여주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눈부신 하얀 빛의 소용돌이를 사방으로 거세게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결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살갗을 태우는 위협적인 불길이 아니라 마치 추운 겨울을 밀어내고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한없이 부드럽고 포근한 파동이 되어 뻗어나갔습니다. 여우들이 뿜어낸 신비롭고 따스한 빛의 장막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던 친척 아저씨의 몸을 솜사탕처럼 부드럽지만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둥글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저씨는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우스꽝스러운 자세, 그대로 허공에 멈춰 섰고 그토록 흉폭하게 끓어오르던 그의 몸짓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온기 속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속절없이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짐승을 빼앗아 부자가 되겠다는 그의 시커멓고 탁한 욕심은 눈부시게 맑은 여우들의 빛에 닿자마자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더러운 얼음 조각처럼 서서히 녹아내리며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빛의 파동은 친척 아저씨를 부드럽게 뒤로 밀어내어 털썩 주저앉히고는 마당에 빙 둘러서서 숨을 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꽁꽁 언 어깨 위로도 눈송이처럼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감싸는 그 신비로운 온기를 느끼며 흠칫 놀랐지만 이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과 따뜻한 위로에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들이 오누이를 향해 품었던 어리석은 의심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던 부끄러운 맹목적인 적개심은 봄바람처럼 다정한 여우들의 빗속에서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씻겨내려가며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온 마당을 가득 채우자 사람들의 손에 단단히 쥐어있던 거친 몽둥이와 농기구들이 하나둘 힘없이 눈밭 위로 툭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 탐욕스러운 자의 얄팍한 거짓말에 선동되어 이토록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 기적의 짐승들이 내뿜는 성스럽고 따스한 온기는 천마디의 변명이나 어떤 날카로운 꾸짖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진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밭에 주저앉은 친척 아저씨 역시 자신을 감싸고 도는 그 맑고 거대한 온기 속에서 평생을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온 자신의 추악한 삶이 벌거벗겨진 듯한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남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기 위해 번뜩이던 그의 탁한 두 눈에서 난생 처음으로 짙은 회한의 눈물이 차올랐고 그는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붉어진 얼굴을 감싼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토록 악착같이 움켜쥐려 했던 황금빛 환상이 얼마나 부질없고 냄새나는 욕심이었는지를 이 맑은 생명들이 보여준 티 없이 깨끗한 진실 앞에서 마침내 절절하게 깨닫고 완전히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마당의 긴장감이 기적처럼 사그라지고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그때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지팡이를 짚은 나이, 지긋한 이웃 할머니가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마당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전날 밤 오누이를 찾아와 흔들림 없는 지혜를 주셨던 바로 그분이었고 밤새 오누이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마음을 졸이시다가 사람들의 기세가 꺾인 것을 확인하고는 직접 마무리를 짓기 위해 나오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 친척 아저씨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특유의 인자하면서도 뼈가 담긴 단호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묵직한 꾸짖음을 조용히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시며 이복의 잔의 눈먼 욕심에 눈이 가려 이 맑고 어린 생명들을 짓밟고 마을의 평화마저 흉흉하게 어지럽힌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제야 알겠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둔다. 한들 잔해의 그 구멍난 탐욕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니 이제 그만 그 더러운 욕심을 내려놓고 당장 이 맑은 집에서 조용히 떠나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가을날의 서리처럼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어리석은 인간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깊은 어른의 연민과 흔들림 없는 마을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꾸짖음을 들은 친척 아저씨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는 내가 잠시 미쳐서 못할 짓을 저질렀다며 오누이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거듭 사죄했습니다. 그는 오누이가 뿜어내는 맑은 기운과 마을 어른의 지엄한 호통 앞에서 자신의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닫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침내 친척 아저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너진 대문을 빠져나가 눈 덮인 언덕 너머로 초라하게 사라지자 오누이의 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탐욕의 검은 그림자도 그를 따라 완전히 거쳐버렸습니다. 악의 근원이 사라지고 나자 마당에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오누이를 향해 다가가 자신들의 성급하고 어리석었던 행동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며 깊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저 악독한 자의 헛소문에 홀려 이토록 착하고 순수한 너희들에게 돌을 던질 뻔하였으니 참으로 낯을 들 수가 없다며 촌장댁 하인부터 이웃 아낙네들까지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서진 방문과 엉망이 된 마당을 둘러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파괴의 흔적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부서진 세간살이를 정리하고 마당의 흙먼지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당황하며 마을 사람들의 손을 만류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으로나마 우리들의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달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한결 가벼워진 환한 미소를 띠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생 역시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의 호의에 쭈뼛거렸지만 냇가에서 자주 마주치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언손을 다정하게 녹여주며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하고 어루만져주자 그만 참았던 서러움이 녹아내리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오해와 날선 폭력으로 얼룩졌던 오누이의 마당은 어느새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진심으로 용서를 나누는 따뜻한 이웃 간의 끈끈한 정으로 새롭게 채워지며 훈훈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여우들은 마당 한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내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쫄랑쫄랑 기분 좋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들이 부드러운 털로 사람들의 다리를 쓱쓱 문지르며 애교를 부리자 무서운 요괴인 줄만 알았던 사람들은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무장해제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입가에 환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우들이 뿜어내던 강렬한 빛도 어느새 은은하고 부드러운 광채로 변해 눈 덮인 마당을 포근하게 비추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전설 속 산신령들이 내려와 이 낡은 초가집을 직접 축복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부서졌던 대문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임시로나마 튼튼하게 다시 세워지고 어지러웠던 방안도 어느 정도 제 모습을 되찾아갈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눈송이가 축복처럼 펑펑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희를 위해 고생해주신 이웃, 어르신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며 부엌에 넉넉히 남아있던 귀한 쌀과 땔감을 가져와 아궁이에 불을 크게 지피고 따뜻한 찬물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도 서둘러 곳간에서 마른 차짚을 꺼내어 큰 가마솥에 듬뿍 넉넉하게 우려내었고 구수하고 향긋한 차, 내음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타고 눈 내리는 마당 구석구석으로 기분 좋게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낡은 초가집 마루와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동생이 끓여온 따뜻한 차를 한 그릇씩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고는 온몸을 녹이며 얼어붙었던 속을 차분하게 달랬습니다. 한 모금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소문과 오해로 곤두서 있던 사람들의 날카로운 신경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며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편안하고 너그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좁고 허름한 마당은 더 이상 가난과 멸시가 머무는 쓸쓸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실을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따뜻한 잔치판으로 눈부시게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숨을 돌린 촌장댁 카인이 머리를 극적이며 우리가 그 망할 영감탱이의 말만 믿고 이리도 귀하고 예쁜 짐승들을 요괴로 몰아세웠으니 산신령님께서 노하시지 않겠느냐며 겸연쩍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이웃 다낙네가 웃으며 맞장구를 치기를 그래도 오누이의 착한 마음씨 덕분에 우리가 이리 큰 복을 구경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 아이들을 우리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어야 마땅하다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다짐을 들으며 오누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뭉클함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동안 숨어 지내며 겪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봄눈 녹듯 하얗게 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이 훈훈한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따뜻한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감추려 해도 결국에는 스스로 맑은 빛을 내어 세상의 모든 어둠과 거짓을 몰아내는 법이라고 조용히 읊조리셨습니다. 오늘 이 하얀 여우들이 보여준 기적은 비단 양식이 생기는 요술이 아니라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이니 평생 이 맑음을 잃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오누이는 할머니의 그 깊고 따뜻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고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 숨지 않고 진실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여우 한 마리가 폴짝 뛰어올라 오빠의 무릎에 사뿐히 안착하더니 오빠의 볼을 부드럽게 핥으며
마치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위로하는 듯한 가느다란 콧소리를 기분 좋게 냈습니다. 동생 역시 남은 2마리의 여우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이제는 좁은 방 안에 숨어 지내지 않고 밝은 햇살 아래서 너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속삭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짐승과 사람, 그리고 오해했던 이웃들까지 모두가 경계심을 풀고 하나로 어우러져 훈훈한 온기를 나누는 이 아름다운 겨울 저녁의 풍경은 그 어떤 옛날 이야기보다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날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눈발이 잦아들자 차를 다 마신 마을 사람들은 이만 돌아가 보겠다며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오누이에게 마지막으로 다정한 밤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부서진 문을 제대로 고쳐주러 목수를 데리고 오겠다는 둥, 맛있는 반찬을 넉넉히 만들어다 주겠다는 둥, 저마다 따뜻한 약속을 남기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는 내내 한없이 가볍고 정겨웠습니다. 텅 비어있던 오누이의 마당은 사람들의 발자국과 따뜻한 웃음소리로 흠뻑 채워졌고 이웃들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이제 낡은 초가집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마당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춥고 쓸쓸한 적막감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지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기가 초가집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새로 임시로 세워둔 대문을 단단히 여미고 방 안으로 들어왔고 엉망이 되었던 세간살이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아늑하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하루가 무사히 저물고 이제야 비로소 2 다리를 쭉 뻗고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된 오누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소리 없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로 훈훈하게 덮여져 있었고 그 따뜻한 온기에 취한 새끼 여우들은 언제 긴장했었냐는 듯 아랫목에 나란히 누워 몸을 둥글게 말고 기분 좋은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깨끗하게 털어낸 낡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곤히 잠든 여우들의 몸 위에 포근하게 덮어주며 이 여리고 귀한 생명들이 우리와 함께 무사히 하루를 견뎌주어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도 여우들의 하얀 털을 다정하게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는 동생의 옆에 나란히 앉아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고요하게 들려오는 잔잔한 겨울바람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오누이를 괴롭히던 나쁜 소문도 그들을 위협하던 탐욕스러운 친척의 그림자도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이 작고 평화로운 초가집의 일상을 함부로 흔들어 놓지 못할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2 사람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겪었던 끔찍한 위기와 놀라운 기적은 오누이에게 진실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씻어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용기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난과 고독 속에서 서로만을 의지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낡은 초가집의 시간들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오누이의 삶 앞에는 이웃과 함께 온기를 나누는 새롭고 밝은 날들이 희망차게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씨가 사그라지며 방 안의 조명이 은은해지자 잠든 여우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눈부신 광채도 마치 밤하늘의 부드러운 달빛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오누이의 지친 얼굴을 다정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맑고 신비로운 빛은 마치 고된 하루를 무사히 넘긴 2 아이에게 수고했다며 건네는 하늘의 조용한 위로 같았고 오누이는 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지난밤의 긴장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비단, 이불이나 맛있는 진수성찬도 지금 이 순간 오누이가 느끼는 마음의 평화와 안도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초가집의 밤은 깊고 아늑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 가장 먼저 넉넉해진 곳간을 열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고는 부모님께 오늘 우리 집과 이 아이들을 무사히 지켜냈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록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작고 낡은 집이지만 부모님의 숨결이 깃든 이 공간을 진실과 용기로 지켜냈다는 사실이 오빠의 가슴을 벅찬 자부심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동생 역시 오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눈을 감았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기적이 결국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다정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겠다고 고요하게 다짐하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임시로 세워둔 쌀이문 밖으로는 다시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막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차가운 달빛은 하얗게 눈 덮인 지붕 위로 고요히 쏟아지며 이 작고 경이로운 집을 신성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억지로 어지러웠던 낮에 소라는 한낱 부질없는 꿈처럼 까마득하게 잊히고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고단한 하루의 끝을 맞이하는 착한 오누이와 영험한 짐승들의 고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거친 폭풍우를 온몸으로 이겨낸 뒤에 맞이하는 고요함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고 이 맑고 따뜻한 기운은 다가올 더 없이 평화롭고 포근한 결말을 잉태하며 깊은 밤의 장막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는 여전히 살을 에일듯이 매섭고 차가운 겨울밤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오누이의 방 안은 마치 훈훈한 봄날의 꽃밭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한 점의 추위도 느껴지지 않는 기이하고도 아늑한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여우들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이 방 안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채워 외풍을 완벽하게 막아준 덕분에 두 사람은 두꺼운 옷을 껴입지 않고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온몸의 긴장을 사르르 풀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졸였는지 두 사람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가볍고 자유로워져 서서히 깊은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누이는 말없이 서로의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다정한 친구들이 되어준 여우들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깊은 수면의 세계로 조용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비밀도 숨겨야 할 두려움도 남지 않은 이 맑고 투명한 초가집의 밤은 더없이 평화롭고 너그러웠으며 진실이 깃든 공간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섭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기적처럼 맑은 온기만을 남긴 채 낡고 작은 초가집은 깊은 산골 마을의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머금고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의 정적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맑고 투명한 햇살이 비추며 낡은 초가집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누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개운하고 가벼운 몸으로 잠에서 깨어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하얀 여우들의 포근한 온기를 느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가슴을 졸일 필요도, 굳게 닫힌 문틈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는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빠는 활짝 개인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며 동생과 함께 마당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차갑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가 두 사람의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침잠을 즐기던 새끼 여우들도 오누이의 발소리를 듣고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열린 방문 너머 마당으로 쪼르르 달려나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두꺼운 이불 속에 숨어있을 필요가 없어진 여우들은 하얗게 쌓인 눈밭을 뒹굴며 마음껏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녀석들의 하얀 털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은빛을 띠었고 금하고 깨끗한 자태는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동생은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여우들을 바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오빠 역시 그 사랑스러운 풍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부서진 대문 쪽을 정돈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빠가 마당에 눈을 쓸고 있을 무렵 멀리서 뽀드득거리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양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던 험악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촌장댁 하인부터 우물가 아낙네들까지 모두가 환하고 다정한 미소를 띠며 오누이의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약속했던 대로 마을의 솜씨 좋은 목수가 튼튼한 나무 판자를 들고 와 부서진 쌀이문을 대신할 새롭고 단단한 대문을 짜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정성껏 빚은 만두와 따뜻한 국밥, 그리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두툼한 소모까지 한가득 챙겨와 오누이의 마당, 평상 위에 풍성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과분한 호의에 놀란 오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거듭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어제 일에 대한 사죄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동생의 거친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며 너희같이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진 아이들을 오해하고 괴롭혔으니 이 정도 정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오누이의 가슴속에 깊이 맺혀있던 오랜 외로움과 상처를 봄눈 녹듯이 말끔하게 씻어내 주었습니다. 좁고 허름했던 마당은 이제 가난과 소외의 공간이 아니라 이웃들의 넉넉한 인심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잔칫집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웃들이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그냥 받을 수만은 없다며 부엌으로 들어가 쌀독에서 넉넉히 쌀을 퍼내어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는 기적의 쌀독 덕분에 오누이는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찰진 하얀 쌀밥을 듬뿍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구수한 밥 냄새를 품은 뽀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냄새는 코끝을 스치는 매서운 겨울바람마저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동생도 아주머니들을 도와 마당에 큰 멍석을 깔고 반찬들을 먹음직스럽게 덜어 담으며 그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행복한 손길로 잔치 준비에 정성을 다해 힘을 보탰습니다. 어느새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빙둘러 앉을 수 있는 넉넉하고 푸짐한 아침 밥상이 차려졌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음식을 권하며 즐거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얀 새끼 여우들도 사람들의 무릎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다니며 애교를 부렸고 녀석들이 내뿜는 부드럽고 따스한 빛은 사람들의 온몸을 다정하게 녹여주었습니다. 평소 요괴라며 무서워했던 촌장댁 하인도 이제는 여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이 녀석들이 우리 마을에 큰 복을 가져다줄 귀한 산신령님들이라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오해를 풀고 끈끈한 정을 다지는 이 소박하지만 거룩한 밥상 위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값진 진실과 화해의 온기가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 지팡이를 짚은 나이 지긋한 이웃 할머니가 도착하셨고 오빠는 얼른 뛰어나가 할머니를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상석으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누이와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허물없이 식사하는 이 따뜻한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이보게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진짜 정이 아니겠느냐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빠의 뺨을 쓰다듬으시며 네가 어제 두려움에 숨지 않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힌 용기 덕분에 이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칭찬을 들은 오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이 집과 맑은 신념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자랑스러움이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오누이의 집을 보수하기 위해 저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석구석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아저씨는 부서진 쌀이문을 걷어내고 바람 한 점 새어들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 대문을 새로 달아주었고 아낙네들은 찢어진 창호지를 정성스럽게 새로 발라주었습니다.
동네 청년들은 부서진 마루를 반듯하게 고치고 뒷마당에 쌓여있던 장작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오누이가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이웃들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낡고 허름했던 초가집은 점차 생기를 되찾으며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진 단단하고 포근한 진정한 보금자리로 놀랍게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생은 하얀 여우들과 함께 새로 바른 창호지 곁에 앉아 겨울 햇살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오후의 한때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여우들은 동생의 치맛자락을 물고 장난을 치다가 이내 지쳤는지 동생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둥글게 몸을 말아 기분 좋은 숨소리를 내며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생은 녀석들의 하얀 털을 가지런히 빗겨주며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이 매서운 겨울을 이웃들의 사랑도 모른 채 춥고 외롭게 보냈을 것이라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동생의 진심 어린 속삭임에 여우 한 마리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꼬리로 동생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그 따뜻한 교감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깊은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빠 역시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새롭게 달린 튼튼한 대문과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을 둘러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스러운 친척의 폭력과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였지만 이제 이 집은 마을 사람 모두의 정성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변화는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준 오누이의 순수한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오빠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적은 신비로운 요술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생명을 다정하게 돌보는 착하고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똑똑히 배운 것입니다. 오후가 깊어지며 짧은 겨울해가 서서히 서쪽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이 낡은 초가집의 지붕 위를 포근하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누이의 집을 고쳐주고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였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 짐을 챙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오누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앞으로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라는 든든한 약속을 남겼고 여우들의 하얀 털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누이는 새로 단 대문 앞까지 나가 이웃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없이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오래도록 배웅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튼튼한 새 대문이 닫히자 마당에는 다시 오누이와 하얀 여우들만이 남은 고요하고 아늑한 저녁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두려움에 떨며 문단속을 하고 숨죽이던 삭막한 정막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와 이웃들의 넘치는 사랑으로 꽉 채워진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오빠는 아궁이에 마지막 남은 장작을 몇 개 더 밀어넣어 방 안의 열기를 훈훈하게 높였고 동생은 이웃들이 남겨주고 간 맛있는 음식들을 예쁜 사기 그릇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쌀독이 바닥날 걱정도 탐욕스러운 자가 문을 부수고 쳐들어올 걱정도 완벽하게 사라진 그야말로 근심 걱정 하나 없는 완전한 평안의 시간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오누이는 새로 바른 하얀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을 조명 삼아 방 한가운데에 이불을 깔고 편안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 덕분에 마치 한여름 밤처럼 따뜻했고 거기에 여우들이 뿜어내는 신비로운 온기까지 더해져 그 어떤 부잣집 안방 부럽지 않은 안락함을 자랑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느라 피곤했던 새끼 여우들은 오누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의 무릎과 품속으로 기어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녀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찾은 듯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고 오누이도 그 귀여운 모습에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곤히 잠든 첫째,
여우의 부드러운 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동생을 향해 이 아이들이 언젠가 다 자라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슬퍼하지 말자고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진실의 힘과 이웃의 따뜻함을 가르쳐주고 마을의 오해를 풀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은혜를 입었으니 말이라고 오빠는 다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오라버니, 이 아이들은 산신령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보상하기 위해 보내신 귀한 천사들이니 때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숲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순리대로 생명을 대하려는 오누이의 그 순수하고 맑은 마음씨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보다도 훨씬 더 맑고 아름답게 초가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고요한 산골 마을 위로 또다시 새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부드럽게 춤을 추며 하늘에서 축복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더 이상 문창오지를 거칠게 흔들지 않았고 고요하게 내리는 눈송이만이 새로 지은 튼튼한 대문 위로 소복소복 쌓이며 세상의 모든 소음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우들이 뿜어내는 맑고 영롱하는 빛이 오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그 신비로운 빛은 낡고 초라한 벽면을 마치 천상의 궁전처럼 아름답게 수놓으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의 이 완벽한 정막과 평화 속에서 오누이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마법 같은 일들을 조용히 되새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동생은 오빠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눈을 감았고 귓가에 들려오는 여우들의 규칙적이고 편안한 심장 소리에 맞추어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골라가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부모님 잃은 서러움을 몰래 삼켜야 했던 자신들이 이렇게 따뜻한 방 안에서 이웃들의 인정을 받으며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진실이 승리한 지금 동생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대신 이웃과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신뢰와 굳건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시련의 시간은 맑은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늘의 깊은 뜻이었음을 깨닫게 된 동생의 입가에는 어느새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곁에 앉은 오빠 역시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부모님께 우리 남매가 마침내 거짓된 탐욕을 물리치고 맑고 떳떳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집을 굳건히 지켜냈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억울한 오해를 받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 이 하얀 여우들이 보여준 기적과 진실의 힘을 기억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단단하게 맹세했습니다. 오빠의 단단한 다짐은 방안을 맴도는 부드럽나우 빛 속으로 스며들어 초가집의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듯했고 그 책임감 있는 오라비의 든든한 모습 덕분에 동생의 잠자리는 더욱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누이는 어리고 나약한 아이들이 아니라 지혜롭고 강인한 마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걷어낼 줄 아는 진정한 어른으로 한 뼘 더 깊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부드럽게 가라앉고 밖에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만이 오직 이 작고 낡은 초가집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잠든 여우들의 몸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포근하고 잔잔해져 방 안을 아주 쾌적한 밝기로 유지해 주었고 두 사람의 굳은 몸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이웃들이 지어준 튼튼한 대문은 밖에서 몰려오는 추위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마저도 완벽하게 차단해 주어 오누이는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걱정하지 않고 깊은 안도감 속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온 우주가 이 착하고 순수한 오누이의 무사한 밤을 지켜주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 부드럽고 다정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는 것처럼 깊고 고요한 위로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빠는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며 잠꼬대를 하는 막내 여우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이 어린 생명들이 오늘 밤만큼은 두려움 없이 좋은 꿈만 꾸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미를 잃고 눈밭에 버려졌던 이 가엾은
아이들이 자신들을 만나 기적을 선물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준 과정은 참으로 신비롭고 눈물겨운 인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맑고 영험한 기운으로 진실을 증명해준 이 하얀 여우들은 이제 오누이에게 있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영혼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빠는 이 소중한 가족들이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아이들의 체온을 만끽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위로 더욱 길게 드리워지며 밤의 한가운데를 가리킬 때쯤 동생은 완전히 긴장이 풀려 새근새근 얕은 코를 골며 기분 좋은 단잠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동생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오빠의 눈빛에는 한없는 애정과 든든함이 묻어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생의 행복한 미소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벅찼습니다.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어제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한 자락으로 사라지고 오직 맑음과 따뜻함만이 살아 숨쉬는 이 빛나는 공간은 완벽한 성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집에는 결국 하늘의 가장 따뜻한 보살핌이 깃든다는 예설은들의 말씀 죄지분의 작은 초가집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기적 같은 밤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쪽에서 이따금 들려오는 부엉이의 나직한 울음소리조차 이 밤의 평화로움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고 다정하게 메아리치며 산골 마을의 정취를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는 여전히 산등성이를 맴돌고 있었지만 오누이의 집만큼은 진실이 승리한 대가로 얻어진 하늘의 영원한 봄 기운이 깃들어 있어 그 어떤 외풍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누이와 하얀 여우들이 만들어낸 이 작고 찬란한 기적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까지 부드럽게 전해져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은 깨달음을 주고 선한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토록 고요하게 완성된 평화 속에서 오누이는 자신들이 지켜낸 가장 순수한 가치가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며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용히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여우의 꼬리가 살랑거리며 오빠의 손등을 스치자 오빠는 그 부드러운 감촉에 기분 좋은 안도감을 느끼며 아이들을 품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험악한 표정으로 문을 부수려는 사람들도 가난 때문에 굶주려야 했던 춥고 서러운 새벽도 이 맑은 초가집에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완벽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오누이는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안부를 묻고 기적의 여우들은 눈부신 하얀 털을 뽐내며 맑은 햇살 아래서 자유롭게 마당을 뛰어놀 빛나는 일상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니 거룩하고 고요한 겨울밤의 한가운데서 오누이의 호흡은 마침내 세상의 잣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롭고 평온한 리듬을 되찾으며 깊은 쉼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던 작은 숯불도 어느새 붉은 빛을 조금씩 줄여가며 이 따뜻하고 긴 하루의 끝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과 여우들의 신비로운 하얀 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낡은 초가집 방안을 그 어떤 화려한 비단방보다도 신비롭고 아늑한 은빛교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더 이상 내일의 땔감과 쌀을 걱정하며 무거운 한숨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평화가 몽글몽글 차오르는 것을 만끽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맺은 이 아름다운 결실은 오누이의 남은 삶을 영원히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성인이 되어 이 작은 집에 대대손손 머물며 축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제 마을에는 탐욕스러운 자의 악다구니도 의심 가득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고 오직 선한 의지들만이 눈꽃처럼 맑게 피어났습니다. 낡은 초가집 마당 위로 소복이 쌓이는 눈은 오누이가 겪었던 상처를 하얗게 덮어 치유해주는 자연의 부드러운 손길이었고 내일 아침이면 더 맑고 깨끗한 세상을
열어줄 희망의 이불이었습니다. 오누이가 보여준 용기와 하얀 여우들이 내뿜은 영롱한 기적은 산골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돕고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전설로 대대손손 훈훈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토록 고요하고 아름다운 결말 속에서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은 매서운 겨울의 한계를 넘어 영원한 봄의 씨앗을 품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열기가 방바닥을 은근하게 덮이며 밤의 깊이를 더해갈수록 오빠의 두 눈꺼풀도 조금씩 무거워지며 달콤한 수마가 천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보며 튼튼하게 막아진 문틈과 가득 찬 쌀독, 그리고 자신의 양옆에서 천사처럼 잠든 동생과 하얀 여우들을 시선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찰나의 달콤한 꿈결처럼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평화롭고 따뜻했지만 동생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여우들의 보드라운 털에서 전해지는 뚜렷한 온기는 이것이 결코 꿈이 아닌 아름다운 현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단했던 몸의 피로가 눈 녹듯 스르르 풀리며 오빠의 입가에는 어느새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은 홀가분하고 편안한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의 정적 속에서 오빠는 품 안에서 평온하게 쌕쌕거리는 새끼, 여우의 둥근 머리에 조용히 턱을 괴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오누이가 꿋꿋하게 지켜낸 진실의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밖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묵묵히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참으로 고요하고 위로가 되는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빠져들며 오빠는 이 아름다운 기적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생각하며 듣는 이의 마음마저 스르르 녹아내릴 듯한 가장 나직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밤 공기를 향해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맑은 마음은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내는 법이니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 포근한 눈송이불 덮고 평안하고 고요한 단잠에 드시지요.